학교 시설 안전의 진정한 책임 소재와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연천의 대광중학교 김현희 주무관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행정포럼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대각초등학교 중간 김현희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학기에는 제가 초등학교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내 주신 앞선 후원자님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되어가는 현장 속에서 행정직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교육청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 자료에 명시된 통계치를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시설관리지 정원은 불과 10년 만에 무려 52%나 감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내 공립학교 중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41.1%인 1034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공백은 이미 임기점을 넘어선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같은 기간 단위 학교의 세부 업무는 29% 증가하였고 일반 행정 업무 역시 363개에서 464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실의 기본 업무, 과부하 역시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줄어든 시설관리직의 빈자리를 행정직이 당연히 떠안아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업무 전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전문적인 자격과 권한을 갖출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책임만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구조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고도의 법적 의무와 신체적 위험이 동반하는 시설 안전 책임은 임시 방편으로 떠넘길 수 있는 상징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책임 구조를 똑바로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책임의 정상화를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관리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과거의 단순한 소규모 모수나 전문가 아닙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기계 설비, 놀이시설, 성능 관리를 비롯해 중대재해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강력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전문 행정이자 기술 영역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 수많은 전문 기술 영역의 핵심 업무들을 우리 행정 직원들이 직접 만지고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 업체와 공적으로 계약을 맺고 대행 및 점검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행정직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은 시설 전문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편화되어 학교로 돌아오는 시설 전문 기술자와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 절차를 총괄 조율하는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도의 기술적,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전문 책임을 비전문가인 우리 행정직에게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최종 시설의 책임은 마땅히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교육청 시설과 시설직이 전담하도록 명확한 성급기가 제도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저는 경기도 교육청 인력 정책의 심각한 불균형과 처우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특히 교원분들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하여 방학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하며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인정되고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 운영과 안전의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행정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학교 행정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시설 공사와 물품 계약, 예산 집행, 급여 및 공무직 노무 관리, 각종 정상과 법적 점검이 쉴 틈 없이 밀려드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국가와 교육청은 행정지대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근거로 물건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전문 역량을 맞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제도적 지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지만 실질적인 시설 안전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전문성을 키울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행정지대에도 교원의 41조 연수와 같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 안전 관련 자격을 갖추고 역량을 키워 학교를 훨씬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책임은 전가이고 보상 없는 전문가는 처치입니다. 학교 안전의 1차적 관리를 행정직이 전담하고 있다면 국가와 교육청은 그에 걸맞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시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역시 극소수의 인력으로 수십 개의 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우리 학교에서 매일 발생하는 일상적 안전 공백을 즉각적으로 모두 메워줄 수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대다수 학교에서 시설관리와 1차적 안전망의 최종 조율을 행정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청은 임시 방편식의 업무 떠넘기기에서 벗어나 행정 직원을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질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 핵심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위험가중 행정정원제의 도입입니다. 단순 학생 수나 학급수 기준의 정원 배정은 개편되어야 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학교 건축물의 연면적과 노후 설비 양은 단 1평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가중되죠. 특히 경기 지역의 지방 공무원 1인당 전담 학급수는 4.3학급으로 전국 평균이 3.1학급을 크게 상회하는 최악의 근로 여건입니다. 따라서 학교별 시설 노후도, 시설관리직 배치 여부, 법정 점검 대상 수, 소규모 공사 빈도, 급식실, 체육관, 놀이시설 등 위험시설 보유 여부를 명확히 계량화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가 무거운 학교에는 반드시 행정직 정원을 추가 배치하는 위험가중 정원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문행정 연수권 보장 및 파격적인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단 몇 시간의 온라인 연수나 형식적인 집합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곧바로 막중한 법정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관행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원의 41조 연수에 상응하는 법정 인정 행정연수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 소방, 계약, 노무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유급 연구 시간을 보장하고 전문대학원 및 박사과정 진학 시 전폭적인 학비 지원과 학업 시간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 트랙 및 인센티브 보장입니다. 핵심 자격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강력한 인사상 가점, 정보 우대, 파격적인 기술 직무 수단을 신설하여 행정직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 트랙으로 대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학교 안전 분야는 존중받는 전문 직무 경로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발제작께 한 가지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작께서는 시설관리직 감축 대안으로 행정직 정원의 일부 보강과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 교육청 시설과 시설센터의 기능 강화나 머릿수 늘리기식의 정원 보장만으로는 단위 학교의 1차적인 안전 통제 나비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순 정원 확대를 넘어 본 토론자가 방금 제안한 교원에 버금가는 법정, 행정, 연수제도 신설, 대학원 등 전폭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안전 및 분석 전문 자격증 취득지에 대한 가점 및 직무수당 보장 등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질적 체질 개선책에 대한 발제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이를 현실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께서는 이 문제를 구조개혁 과제로 짚어주셨고, 전문 주무관님은 전문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이주연 실장님은 BTL 난로학교의 심각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논의에 행정직의 관점을 더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최종 기술 책임은 교육청 시설 부서가 져야 하며 행정직이 시설관리직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배치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외주업체와 예산, 계약, 관리를 연결하는 안전 행정은 이미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 책임의 전가가 아닙니다. 시설 관리 공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성, 정원, 시간 보상입니다. 이제 질문은 누가 책임지는가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안전 대응 체제를 어떻게 크게 제대로 설계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민석 교육관님께서 내세우신 크게 제대로라는 방향은 학교 안전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크게 본다는 것은 시설직, 교육지원청, 행정직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 협력 체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현장의 안전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직에게 정원과 연수권, 자격 인센티브와 보상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학교 교육은 안전한 학교 공간이라는 단단한 토대 없이는 결코 온전히 꽃피울 수 없습니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의 핵심 주체라면 행정직은 학교라는 공간과 안전망을 행정 연결하여 지켜내는 안전 행정의 핵심 주체입니다. 우리 행정직을 단순 지원 인력으로 지구하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과 예산을 인색하게 구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우리 행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학교 시설과 안전 담론은 단순히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직렬간 갈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은 어떻게 크게 제대로 지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마련하는 것이 붕괴되어가는 학교 현장의 안전망을 복원하고 경기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